안녕하십니까. 더배움 회원 여러분, 청소년 상담사 2급 필기시험 대비를 위한 학습 시간이고요. 오늘은 6번째 과목인 집단상담론의 마지막 시간인 8차시 수업이 되겠습니다. 교재 위치는 챕터 3으로서 6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학습할 내용은 청소년 집단상담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01페이지 보시게 되면 제1절에 청소년 집단상담의 특징이 나옵니다. 우리가 집단상담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개별적인 상담 내지는 또 신청상담과 비교해서 많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청소년이라고 하는 대상자가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에 청소년 집단상담의 특징은 또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청소년 집단상담의 의미를 좀 살펴보면, 일단 한 명 또는 우리가 공동 진행자가 되는 경우에는 2명 이상의 상담자가 여러 명의 청소년과 함께 일정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만나면서 생활에 직면한 문제, 적응의 문제, 학습의 문제, 여러 가지 개별적인 어떤 문제들을 집단적 역동성을 활용하여 해결하는 그러한 상담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책에는 한국 청소년 상담원에서 청소년 집단 상담에 대한 개념을 잡아놓은 부분을 소개해 놨습니다. 참고로 보시고요. 문제는 청소년에게 있어서 집단 상담이라고 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왜 장점으로 많이 부각되는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고, 시험에도 잘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입니다. 첫째, 향상학습에 보면 청소년 집단 상담이 적합한 이유로는 일반적으로 청소년들은 또래 문화에 많이 잘 적응이 되고 또 또래와 비교를 하면서 자신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굉장히 많고 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집단이라고 하는 내용이 장점으로 부각될 수 있다. 또 청소년의 경우에 집단 속에서 자신의 어떤 피드백에 대한 부분도 같은 또래로부터 받기 때문에 상당히 좀 현실적으로 잘 받아들이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또 집단 상담은 청소년의 공통 관심사인 가치관의 형성이라든가 자아 정체감의 형성 또는 발달 과업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그 수준별로 동질성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보통 집단 속에서 잘 부각되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을 장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집단 상담의 장점으로는 장점이니까 적합한 이유가 되겠죠. 자신만이 특이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주관적 생각을 또 다른 친구들과 비교하면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이고, 또 집단이라고 하는 구조화된 상담 틀 속에서 안전한 가운데 독립적 행동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기회를 갖게 될 것이고, 또 상담 시 보통 성인 상담자와 1대1로 하는 경우에 성인이 나이가 주는 그런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동년배의 동료들과 같이 함으로 해서 어떤 안도감, 편안함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집단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대인관계라든가 의사능력을 키워주는 문제라든가 또는 상대방의 이타적인 어떤 행동, 상대방에 대한 입장을 이해하고 또 자기 입장을 이해받는 이러한 것들이 동년배 사이에서 좀 더 원활하게 왕성하게 일어난다라고 봤을 때 청소년에게 있어서 집단 상담은 많은 장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장 넘기시면 602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청소년 집단 상담의 지침으로서, 그러니까 일반 성인들 대상으로 하는 집단 상담도 이러한 목적 내지는 지침을 가지고 있어야겠지만 청소년 상담과 관련해서 어떠한 지침이 좀 더 강조되느냐 하면 자기 수용과 이스템, 자존감 형성을 목적으로 해야 될 것이며, 또 타인과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또 타인을 위한 진정한 사랑을 키우는 것이 목적이 돼야 되며, 가치관을 명료하게 해야 되며 인생에 관한 철학적인 관점도 갖게 되는 것이 중요하겠죠. 아울러 청소년 집단 상담의 목표는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 그리고 변화를 도모하도록 도와줘야 되며, 무엇보다도 적응 능력을 키워나가는 것, 그리고 자신감과 자기 자신에 대한 효능감을 인식하게 하는 것, 가치관을 정립하는 것, 자아 정체감을 만들어가는 것, 이러한 것들이고, 이제나 또 새로운 관점을 가질 수 있는 좀 융통성이 있는 그런 사고를 갖게끔 하는 것이 청소년 집단 상담의 목표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집단 상담의 특징으로는 602페이지 하단에 보면 자존심 회복한다든가 성적 갈등을 해소한다든가 또 외로움과 고립감 또는 새로운 가치관의 문제 또 자아 정체감의 발달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청소년의 경우에는 일단 뭐 발달의 개념 그죠? 그다음 단계라고 하는 것에 각각의 단계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충족시켜야 되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치관의 형성 그죠? 그 다음에 또 자아 정체감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청소년 꼭 집단뿐만 아니라 청소년 상담에 반드시 언급돼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고 그 다음 또 집단이라고 하는 특징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를 들면 대인관계라든가 그죠? 그 다음 또 자신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객관성을 갖는 객관적 시각을 갖는 이런 것들은 또 집단이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부수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런 거고요. 그 다음 또 타인의 인정 이런 거죠. 타인의 인정 이런 것들이 집단에서 누릴 수 있는 특징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 203페이지 가운데 보면 청소년 집단 상담 참여자의 권리와 책임이 있습니다. 뭐 청소년이라고 해서 더 많은 권리를 가지는 것도 더 적은 권리를 가지는 것도 아니고 일반 성인 집단 상담하고 유사한 어떤 윤리적 문제 또는 권리와 책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비밀을 엄수해 줘야 될 뿐만 아니라 뭐 또 집단 참여자에 대해서 청소년이니까 의사결정하는 데 있어서 부모님의 동의 같은 것도 굉장히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 있고요. 그 내용 한번 읽어보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집단 상담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서면동의입니다. 이 서면동의는 뭐냐면 참여에 대한 서면동의인데요. 이거는 사실 뭐 법적인 어떤 그런 절차라든가 법적인 어떤 의무는 아닙니다만은 청소년이기 때문에 그 보호자인 부모의 서면동의 또는 청소년에 대한 서면동의를 분명히 받아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을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604페이지에 보면 기출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집단 상담에서 집단원의 행동을 제한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수용적이고 허용적인 분위기는 좋으나 집단 내에서 어떤 일부 집단원 내에 어떤 특정 청소년이 지나치게 질문을 많이 한다거나 그러니까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거죠. 그다음 또 뭐 제3자를 험담한다든가 또는 집단의 외부 얘기를 집단 외적인 얘기를 자꾸만 이렇게 길게 한다든가 자꾸만 집단 속으로 가져오는 경우라든가 그래서 집단 자체의 어떤 그런 목적이 흔들리거나 방향성이 흔들리게 하는 그런 의사개진이 있을 때 또는 어떤 사적인 비밀을 자꾸만 캐내려고 하고 다른 사람의 어떤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려고 할 때 이럴 때는 그 해당 청소년의 행동을 좀 적절히 제한할 필요가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청소년 집단 상담에 유의할 사항으로는 원칙과 규범 내지는 법규를 반드시 사전에 상호 협의하에 만들고 반드시 지키도록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또 상담의 종결에 관한 것, 시작에 관한 것들에 대한 시간 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도 충분히 사전에 준비해 줘야 될 뿐만 해야 되고요. 비밀 보장이라든가 또는 이 집단의 어떤 목적, 집단의 동기, 또 집단 상담에 갖는 기대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를 하고 그다음 집단 규칙에 대해서도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으로 또 언어적 표현을 하게끔 해서 항상 각성된 상태에서 집단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내용이고 또 유의사항입니다. 그 다음 605페이지에 주제별 청소년 집단 상담 프로그램의 개요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일반적으로 이제 청소년 상담에서 다룰 수 있는 여러 가지 주제들은 뭐 사회성 향상이라든가 성장, 진로, 정서, 부적응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각각의 주제에 따라서 조금씩 탑재되는 세부 내용들은 좀 다르죠. 예를 들면 사회성을 키워나가는 청소년 집단 상담의 경우에는 부끄러움이라든가 대인관계 향상 이런 것들을 해야 되고 그 다음 친구 사귀기라든가 의사소통의 문제 또는 갈등을 관리하는 이런 내용들이 세부적으로 탑재가 되어야겠죠. 또 학습에 관한 문제를 다루는 집단 상담이라면 뭐 집중력이라든가 학습에 대한 습관에 관한 문제라든가 또는 시험 불안과 같은 평소에는 잘하지만 시험을 앞두게 되어서면 뭐 원인을 알 수 없는 어떤 그런 불안 요소가 찾아와서 시험을 망치게 되는 뭐 이러한 청소년에 대해서 학습 관련된 집단 상담을 통해서 치유할 수도 있습니다.
또 진로에 관한 문제도 집단 상담을 풀 수가 있겠죠. 진로 탐색을 한다든가 진로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한다든가 또는 진로에 관한 성숙도 이런 것들을 탐색을 하고 보다 나은 방향을 제시하는 이런 것들, 또 진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문제들, 이런 것들은 진로 문제를 주제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정서, 부적응의 문제, 특히 또 성장의 문제가 있겠죠. 그 성장은 가치관이라든가 여기 나오는 뭐 정체감 이런 것들을 성립하게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성취 동기를 갖게 하고, 또 도덕성의 문제를 정진시키는 이런 것들이 청소년 성장과 맞물려서 집단 상담에서 다룰 수 있는 주제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장 또 넘기시면 청소년 집단 상담자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청소년 집단 상담을 진행하는 상담자는 전문적으로 갖춰야 될 지식이라든가 자질이 필요한데요. 일단 청소년이라고 하는 경우는 발달적 단계에 있는 대상자이기 때문에 그러한 발달적 이론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갖춰야 될 뿐만 아니라 치료적이고 적응적이고 예방적이고 발달적인 내용을 다룰 수 있는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부모와 협력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사전 동의뿐만 아니라 진행 과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부수적인 문제에 대해서 부모 상담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이 있어야 되며, 연령별로 요구되는 과업 발달 단계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청소년 집단원인이기 때문에 나의 상담자의 눈높이가 아니라 청소년의 눈높이에서 진행할 수 있고 그들과 의사소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보통 이 집단 상담의 진행자는 성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성인의 눈높이로 성인의 입장에서 가지고 있는 가치관, 개인적인 가치관을 집단 속에 있는 청소년에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주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충분히 고려해야 되고 잘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청소년 집단 상담자의 적임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606페이지 아랫단에 보면 청소년 집단 상담자의 기본 자세라고 해서 용기 내기, 모범을 보이기, 특히 모범을 보이기, 참조력을 보여주는 것, 솔선수범하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이고,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은 일반적으로 상담자가 가셔야 될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607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집단 상담자의 유의사항, 앞부분에서 많이 얘기했지만 일단은 청소년의 경우에는 발달적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발달적이면서 치료적이면서 예방적이면서 그러한 내용을 집단 속에 잘 녹여낼 수 있는 그런 자질이 뿐만 아니라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어떤 개인적인 가치관이 집단에 있는 청소년에게 영향을 주는 일이 없도록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나 이 집단 속에서 요구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윤리 문제 중에 하나가 비밀 보장의 문제인데, 이 비밀 보장도 절대적으로 비밀 보장을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라 607페이지 가운데 보면 비밀 보장을 원칙을 깰 수밖에 없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첫째, 어떤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진행자가 판단하기에 어떤 개별 집단원, 청소년인 집단원이 다른 집단원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또는 어떤 폭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동이나 노인 학대, 방임, 폭행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어떤 청소년 상담을 하면서 그게 알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불법적인 사태든가 또는 우리가 보통 일탈 내지는 비행 청소년이라고 그러자고 일탈이라고 그러죠. 일탈 청소년의 경우에 일어나는 어떤 그런 법으로 강제된 상담을 해야 되는 경우에 그 상담 도중에서 알게 된 내용들에 대해서는 법령에 의해서 공개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입니다. 참고로 봐주시고요. 또 한 장 넘기겠습니다. 608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집단 상담과 법적 책임 과실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이러한 서면 동의라고 하는 것은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분명히 부모로부터 서면으로 허가를 받고 실시하는 것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3번에 보면
불참을 예고하는 집단 구성원의 심리 취약에 징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 말은 뭐냐면 뭐 청소년 상담 특히 집단 하다 보면 이렇게 결석을 하거나 참석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단순하게 어떤 뭐 물리적인 이유 때문에 시간적인 것 때문에 떠나가지고 어떤 심리적인 이유 때문에 중간에 탈락하거나 안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안 왔구나가 아니라 왜 안 왔는지에 대한 충분한 탐색을 해줄 필요가 있겠다, 이런 얘기고요. 또 뭐 6번에 보게 되면 뭐 최신의 이론이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뭐 날이면 날마다 새롭게 개발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충분히 학습을 해서 현재 자기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그것을 다시 보강을 하는, 뭐랄까요, 어떤 프로그램의 최신성, 시대의 반영, 그 시대의 어떤 청소년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도입을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이제 우리가 집단 상담과 관련된 대상자가 청소년일 때 집단 상담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되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학습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챕터 4에서는 우리가 전체 집단 상담을 다루면서 어떤 한 파트에서 다루기는 좀 힘들지만, 또 뭐 집단 상담의 문제 유형에서 다루면 되는 문제지만 또 좀 따로 한번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서 제가 사이코 드라마, 우리가 보통 심리극이라고 하는 내용의 차트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재 553페이지에 보면 집단 상담의 유형에 관한 설명을 해놓고 오른쪽 아랫단에 보면 제가 그 심리극에 관한 설명을 간략하게 해놨는데요. 그것을 좀 더 상세하게 다룬 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그 심리학의 의부터 보겠습니다. 심리극의 의를 보면, 극의 주제가 사적인 문제를 다룰 때는 우리는 보통 사이코 드라마라고 하고요. 극의 내용이 공적인 문제를 다루게 될 때는 우리는 소시오 드라마라고 합니다. 소시오 자체가 영어에서 소시알, 사회라고 하는 공적인 의미의 영역을 표현하는 거니까요. 소시오 드라마는 공적인 문제를 다루는 것이다, 이렇게 일단 보시고요. 이러한 심리극은 역할 연기, 롤플레잉을 핵심적인 활동으로 담고 있습니다. 이 심리극의 특징은 일단 시나리오가 없어야 돼요. 즉흥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관객이 있는데, 이 심리극에 있어서 이 관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관객도 뭐 보조자라든가 주인공뿐만 아니라 관객도 함께 그 심리적 변화 내지는 그 상황에 같이 움직여줍니다. 그러니까 관객도 같이 함께 하기 때문에 이것을 집단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집단 상담의 유형을 나눌 때 왜 심리극이 집단 상담의 집단적 치료적 유형으로 분류하느냐 하면, 바로 이러한 관객과 같은 이런 집단이 동참하기 때문에 집단 유형의 분류에 속한다라는 거죠.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심리극은 그 패러다임 제일 밑에 단락 제일 마지막에 보면, 심리극은 이론적으로는 모레노의 역할 이론에 기초를 해서 많이 설명을 하죠. 그래서 제가 이 챕터 4의 기타 문제 제목이 사이코 드라마 그렇게 놓고 모레노라고 하는 학자 이름까지 제가 연결해 두었습니다. 뭐 심리극의 주요 개념은 참고로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심리극의 기본 요소입니다. 시험과 관련해서는 이 기본 요소 5가지가 잘 나오는데, 특히 보조자 또는 보조자들에 대한 세부 문제도 시험에 나옵니다. 일단 기본 요소는 5가지예요. 무대, 연출자, 주인공, 그리고 보조자들, 마지막으로 관객이라고 하는 이 5가지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는 바로 보조자 또는 보조자들입니다. 보조자가 꼭 한 명이 필요는 없어요. 여러 명이 등장합니다. 이런 보조자 또는 보조자들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사이코 드라마 내에서 주인공의 주요 타인의 역할을 하며 살아있거나 죽었거나 실제되거나 상상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주인공이 아니고 주인공에게 의미 있는 타인으로서 등장하는 사람들이고요. 또 주인공에 의해 제한됐던 지각 대상으로서 연기하고, 주인공과 이들 자신의 역할 간의 상호작용을 탐구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인공과 보조자들 간의 상호작용을 탐구하는 것이고, 이러한 상호작용에 대한 해석을 해내는 겁니다.
상담의 기법으로는 행동 연습이라든가 자기 제시 있는데, 특히 이제 뭐 독백 같은 것들이 등장하죠. 연극이니까 우리가 연극은 뭐 지문도 있고 독백도 있는데, 그런 독백 같은 것들을 통해서 강렬하게 어떤 주인공으로부터 이러한 그 보조자들뿐만 아니라 관객들도 치료를 받아야 될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관객들도 어떤 독백의 내용을 듣고 어떤 각성을 하게끔 하는, 또는 치료적인 계기를 갖게 하는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 이제 미래투사라든가 이런 방법을 사용합니다. 참고로만 봐두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이코 드라마는 일반적으로 3단계로 운영이 되는데요. 611페이지에 보게 되면 집단 상담의 적용 1단계 워밍업 단계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의 본질과 목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그 구성원들, 그러니까 주인공 역할의 사람과 또 보조자 역할의 사람들과 관객들에게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고, 또 이 구성원들은 연출자 내지는 상담자에게 간단히 인터뷰를 받고 이제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또 어떤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단계는 본격적으로 연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나 현재 상황 또는 예정된 상황을 염두에 두고 연기를 하고요. 주인공은 가능한 빨리 관계에서의 갈등이나 또 그와 관련된 장면을 연기하도록 독려받아야 합니다. 루즈해지는 것이 아니라 함축적으로 임팩트 있게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연기는 now and here, 지금, 그리고 여기에 개념, 시간적인, 공간적인 것을 통일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이코 드라마의 어떤 전체적인, 물론 시나리오는 없지만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어떤 원칙이 있느냐, 덜 중요한 내용을 조금씩 하다가 점점점 심각한 문제를 다루는 그러한 순서로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12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이러한 사이코 드라마의 진행과 관련해서 2단계에서는 일반적으로 흐름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며, 그 다음에 역할 바꾸기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할 때에는 그 장면, 역할이 바뀌는 그 바뀐 역할에 대해서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공유하기와 논의 단계가 이제 나타나는데요. 공유하기는 개방적이야만 공유가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개방적이기 때문에 주인공은 냉정한 분석이나 비난 이상의 것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하다 보니까 예기치 못했던 그런 것도 우리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분위기는 만들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해석과 평가는 주인공이 상처 입기 쉬울 때가 아닐 때 한다. 뭐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 가능하면 주인공이 어떤 치료의 대상이 되는 내담자가 크게 상처를 받지 않도록, 가능하면 적게 상처를 받을 수 있도록 충분히 이해하고 마음의 준비가 돼 있을 때 그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해주는 요령이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와 함께 여러분들 청소년 상담사 2급 총 6과목에 대한 아주 긴 학습을 이제 끝냈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잘 준비해오는 학수험 생활을 잘 정비해서 다가오는 시험에 아주 좋은 결과를 얻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가천대학교 직업상담학과 교수이면서 더 배움 전임 교수인 조만욱이었습니다. 여러분 건성하십시오. 고맙습니다.